안녕하세요, 전인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그랩이 상장해서 그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 주식이 지금 그 상장 발표, 이제 스펙주랑 합병을 하게 되는데, 그러고 나서도 주가가 안 올라서, 이거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지금 제가 한번 적정 주가를 나름대로 저만의 방식으로 산출을 해봤습니다. 물론 뭐 이익이 나지 않으니까 PER이라던가 ROE 뭐 이런 걸 하나도 쓸 수는 없어요. 다만 그래도 그 사업을 분석해보고 성장성이라던가 그리고 PSR까지 동원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랩은 어떤 기업이냐? 8개국 394도시 그리고 2억 1,400만 명의 사용자가 있는 이제 그랩 어플인데요. 여기에 관광객들까지 계산을 하면은 굉장히 성장성이 높다. 한마디로 동남아시아의 우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어플입니다. 이제 어플 화면을 보실 건데요. 여기 보면 이제 딜리버리라든가 익스프레스, 모빌리티, 우리가 말하는 음식 배달, 배달의 민족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익스프레스, 이제 우리가 말하는 피덱스, 배송해주는 거, 그리고 트랜스포트, 우버의 개념이라 봐야 되겠죠? 우버의 역할도 해주고 있고요. 여기에 보면 작게 보이는데 이제 호텔, 헬스, 뭐 빌 페이먼트까지 다 해서 이제는 금융이라던가 여행, 보험까지 가는 겁니다. 그 왼쪽에 이제 페이먼트라고 해가지고 금융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거는 제가 한번 설명 이따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랩의 역사를 보면은 생긴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시작한 거는 2014년쯤이라 봐야 되고 한 2016년쯤만 해도 이제 우버가 그 나라를 장악하고 있었거든요. 동남아시아에서.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우버가 사라졌네요. 그래가지고 이상하다, 우버 어디 갔지? 라고 했더니 우버가 사라진 게 아니라 그랩이 너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커지니까 우버가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철수할 테니까 지분 좀 달라 해가지고 나온 겁니다. 결국 동남아시아를 완벽히 잡아버린 게 이 그랩이다. 그 어플이 처음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택시처럼 쓰고 있었는데 음식도 나오고 뭐 다양한 게 나오면서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제가 이제 그랩 푸드로 음식도 시켜서 배달해봤더니 비용도 굉장히 저렴하고 쓸만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업은 언젠가는 산다 했는데 이번에 합병 발표가 나서 살 수 있게 됐는데 주가가 안 올라요. 그래서 이거 사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또 이런 시점이 왔죠. 그래서 한번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랩 같은 경우는 이제 상품 판매액은 솔직히 이거는 뭐 나중에 좀 비교해보면 되는 것 같고요. 이걸보다는 매출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이제 1.6 빌리언 이런 나와 있고요. 우리 돈으로 치면 한 2조 조금 안 됩니다. 뭐 거래액도 그 정도 나오고 도시라던가 12월 이용자라던가 이제 드라이버 수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것들은 회사 쪽에서 발표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이 정도의 규모다라고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그랩에 투자하려고 하는 이유는 그랩은 이제 동남아의 플랫폼이에요.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입니다. 우버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제 카카오의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고 여기에 배달의 민족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카카오라기보다는 저쪽이 낫겠네요. 네이버 파이낸셜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다 통틀었을 때 굉장히 강력한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 아직 그 변신하기 직전의 단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한 겁니다. 이제 푸드라고 해서 우리가 뭐 원하는 배달 음식들을 시킬 수도 있고 밑에 마트라 그래서 마트 배송도 그랩이 해줍니다. 마트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랩을 써요. 그리고 익스프레스, 우리가 말하는 이제 뭐 우리 퀵 서비스 정도쯤 되겠죠. 이것도 있고요. 이제 그랩 애드라 그래가지고 그랩 자체 어플에 광고가 달리는데 이거는 카카오에도 느낌이 나겠죠. 여기에 라이드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우버의 성격이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이제 페이가 있는데요. 요 페이도 보시면은 이제는 다양한 것들, 인슈어런스까지 해서 다양한 것들을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 그랩 플랫폼에 숨겨진 사업 분야가 있어요. 사람들은 모르시는데 이 그랩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짜잔 몰랐지 하면서 나온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온 게 호텔. 그랩이 호텔을 단다? 못할 거 없잖아요. 어차피 여행객들은 다 그랩을 쓰는데 그럼 여행객들한테 호텔 예약할 수 있는 서비스를 주고 투어 예약이라던가 뭐 여행 계획 이런 것들 하게 해주면 당연히 좋아하겠죠. 실제로 호텔 서비스를 하면은 그랩이랑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건 아니고 아고다랑 부킹닷컴을 활용해서 하게 해주는 건데요. 뭐 기본적인 관리들은 다 그랩에서 다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나중에는 이제 그랩이 직접적으로 가져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투어 같은 경우도 비용이 많이 나가잖아요. 뭐 여행사 따로 알아보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랩에서 자동으로 결제를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그랩페이에다 돈을 다 집어넣고 나서 호텔이든 자동차든 음식이든 다 시키겠죠. 그렇게 한 다음에 남은 돈 가지고 뭐 해요? 다음에 다시 또 여행 와서 또 쓰겠죠. 관광객들 입장에서 그럴 거고 실제로 그랩을 사용하는 동남아시아 국민들 같은 경우는
그냥 내가 있는 돈을 여기다가 다 집어넣고 쓰면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이제 그랩이 은행권이 되어 간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밑에 기프트 카드라는 게 있어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 카카오에서 보면은 선물 보내기 있잖아요. 그런 개념이라 보시면 되고, 이 보상, 리워드인데, 이 리워드는 나중에 이제 동남아시아 C라는 그 그룹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조금 전략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랩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게 포인트를 다 준다. 우리 네이버 같은 경우 보면은 네이버 페이로 쓰면은 뭐 일정 금액 정도는 다 포인트로 다 보상을 주잖아요. 이 리워드 시스템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랩 같은 경우는 가장 성장성이 이제 금융 전략입니다. 그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하나를 먼저 말해볼게요. 하나가 그랩페이. 보다시피 QR코드로 다 결제가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하겠죠. 근데 이거 어서 본 장면 같지 않아요? 나 이거 어서 본 것 같은데? 알리페이. 중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다 하잖아요. 그럼 생각해보자고요. 이거 어서 많이 봤는데 이거 누구 아이디어지? 위에 누가 있어요? 그랩의 위에 손정이가 있죠. 손정이로 다 정점을 찍고 손정이 고잭, 손정이 그랩, 손정이 알리페이 다 나오는 거죠. 이런 형태다 보시면 됩니다. 매장 내에서 구매도 할 수 있고 그랩 라이드도 할 수 있고 뭐 음식도 배달할 수 있고 이거로 계좌이체도 할 수 있다. 와우, 그쵸? 그리고 이제 그랩 인베스트라 그래서 이 남은 돈을 가지고 그냥 보유하고 있으면은 연 1.18%의 수익률이 나온다라는 거죠. CMA 같은 역할까지 해준다라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너희들 현금 들고 있냐? 그냥 여기다 다 집어넣어라. 그러면 알아서 이자 다 붙으니까 쓸 때 쓰고 남을 때 남겨두면 남는 돈은 다 이자가 된다라는 거고요. 여기에 마스터카드로 연동까지 해서 전 세계에서 활용 가능하게 해주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대출이에요. 이게 가장 커요. 여기서 나오는 마진이 엄청 클 겁니다. 결국 뭐냐면 사람들이 다 그랩을 쓰게 하고 그랩에서 대출을 받게 하면은 굉장히 편하겠죠. 그러면 은행에서 저렴하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편하니까 가볍게 돈을 빌리려는 어떻게 보면 소액 대출, P2P 대출 같은 형태가 이뤄질 거라는 거죠. 그래서 홈페이지를 알아가 봤더니 싱가포르 달러로 1000에서 10만 정도까지 나오고요. 상환 기간이 한 12개월 정도로 짧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제 소액 대출을 타겟으로 잡은 거다라 볼 수 있고, 월 이자율이 0.9에서 3.5니까 우리로 치면은 연 이자로 치면 11에서 40% 정도 되는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마진이 크게 날 수 있겠죠. 여기에 플랫폼의 성격을 이용해서 보험을 하는데 그랩 사용자들이 필요할 만한 것들 보험을 넣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나씩 더 늘려나가는 것들을 하겠죠. 이렇게 세 가지로 금융으로 진출하려고 한다. 이거였었고요. 이번에 알티미터 그로스 스펙이랑 합병이 됐어요. 봤더니 가치를 한 34조에서 44조 정도 보고 있고, 알티미터가 한 1조 3천억 정도? 1조 3천억에서 1조 4천억 정도의 돈을 투입하면서 그랩을 합병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랩의 가치를 대략적으로 한 40조라고 봤을 때, 알티미터가 낸 돈을 보면은 지분 자체가 굉장히 적은 편이겠죠? 그래서 합병 비율은 생각보다 그렇게 좋게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결국 시가총액이 중요하다 보니까 시가총액을 관점으로 해서 제가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알티미터 합병 비율을 정확히는 모르기 때문에 그냥 그랩 전체의 시가총액으로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면은 나중에 합병 비율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평가하시기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은 그랩 같은 경우는요 3년 동안 락업이 걸려 있습니다. 이제 매도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 투자자들 알티미터에서 이제 동남아의 가능성을 봤을 때 온라인 음식 배달률이 11% 수준, 중국과 미국 대비 절반밖에 안 된다. 그리고 온라인 운송, 이제 우버 같은 형태죠. 차이나 같은 경우는 디디 추싱이라던가 이런 게 있고, 미국 같은 경우 우버가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그랩은 지금 아직도 운송 인프라가 굉장히 적게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금융 전자거래를 보면은 우선 은행을 잘 이용 안 합니다. 동남아시아에서. 중국 같은 경우는 95%, 미국은 94%가 은행을 거래하는데 아직 은행 거래하는 사람이 60%밖에 안 된다. 그리고 전자거래는 17%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성장할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랩의 수익성도 한번 비교를 해볼 건데요. 이제 딜리버리 쪽 같은 경우는 이제 규모를 봤을 때 5.5 빌리언,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 운송 쪽은 3.2 빌리언, 파이낸스 같은 게 8.9 빌리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성장 속도를 보면은 연평균 성장률이 이제 딜리버리는 208%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빌리티가 37%, 그리고 파이낸셜이 102%,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거죠. 이익 같은 경우를 보면은 딜리버리는 아직 이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2분기, 지금부터 이제 이익이 나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 모빌리티가 11%, 그리고 파이낸셜이 30%라고 하는데, 에비타 기준이라서 약간 좀 걸러들어야 될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운송 쪽은 마진이랑 성장이 좀 낮은 거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음식 배달은 성장은 빠르지만 적자, 금융은 성장성과 수익성이 높기 때문에 결국은 그랩도 금융을 잡으러 갈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였고요. 이제 조금 성장성 위주로 보자면은 여기서 나온 사업 자료를 봤을 때요. 매출을 연평균 42% 정도 성장할 것이다라고 제시를 했어요. 하지만 기업의 제시안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되냐라는 것도 의심하고 봐야 돼요. 작년에 1.6 빌리언이었는데 2023년에 4.5 빌리언까지 껑충 뛸 수 있다. 3배 정도 성장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 하면서 좀 의심하고 보셔야 됩니다. 2021년에 2.3 빌리언이 나와도요. 기업 가치가 지금 17.4배가 돼요. 우버가 8배예요. PSR 기준으로. 그러면 지금 현재 가치로 봤을 때 그랩은 우버보다는 2배 이상의 고평가다 라고도 볼 수 있겠죠. 배달 면에서는 연평균 15% 이상 성장 정도다. 연평균 요 정도까지만 하겠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아요. 2022년부터 세전 차감이 이제 에비타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투자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서 흑자라는 거니까 2023년까지는 그래도 적자가 아니겠느냐. 순이익 기준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랩의 성장성 운송면에서 보면요. 한 연평균 20% 정도를 보고 있고요. 2020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타격을 살짝 받았고요. 2020년부터 이제 세전 이익은 발생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금융 쪽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성장을 빠르게 할 거로 보여져요. 연평균 23% 성장을 할 거라 보고 이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비금융 부분에서 좀 더 많이 성장을 할 거로 보여집니다. 페이먼트 안쪽으로 해서 세전이익을 말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아직 가늠하기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랩의 적정 주가를 제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제 그랩이 가지고 있는 사업을 3개로 쪼개봤어요. 금융, 배달, 운송. 금융 같은 경우는 엔트그룹 또는 페이팔 정도로 봤고요. 배달 같은 경우는 도어대시를 기준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운송은 우버를 기준으로 해서 각자의 PSR을 추산해서 지금 그랩의 밸류에 맞게 적용을 해봤을 때 그랩의 적정 가치가 얼마 정도 나오나를 봤는데요. 엔트그룹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이거는 비교하기 어려운 게 시가총액이 2,800조예요. 매출이 한 28조 정도 나오니까 한 PSR 10배, 100배 가까이 나오는데 이거를 산출하면은 너무 그랩의 가치가 크게 나옵니다. 빼고요. 페이팔 정도로 볼게요. 페이팔이 시총이 353조고 매출이 24조니까 PSR로 치면은 한 15배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그랩의 평가액을 보면은 3빌리언 정도 보고요. 그리고 배달 같은 경우는 도어대시를 봤을 때 시총 53조짜리가 매출 3.2조니까 PSR 16.5배, 한 16배 정도를 곱했을 때는 배달에서 가치가 19빌리언 정도 나오고 운송에서는 우버가 시총 126조입니다. 매출 12.4조니까 PSR 10배예요. 그럼 여기서 10배 정도로 봤을 때 8빌리언 정도의 가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배달 운송만 계산하면 한 31조 정도가 나오고 여기 금융에 대한 가치를 3조 정도를 더했을 때 34조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아직은 10조 정도는 고평가가 아니겠느냐. 주가가 한 25% 정도는 하락해야지 매력적이 아닐까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충분히 매수가 있다라 보는 거고 여기서 제가 빼먹은 거는 뭐냐면 금융에서의 되게 평가를 절하했어요. 금융 같은 경우는 솔직히 더 성장할 수 있는 쪽인데 아직은 제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니까 평가절하를 해놓은 상태인 거고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미래를 보시는 분이라면은 지금의 가격이 충분히 저렴하다라고도 판단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 지금 이뤄진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누구나 장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저는 조금 약간 좀 다크하게 좀 봤습니다. 이제 문제점을 이야기할 시간이겠죠. C라는 그룹을 때문에라도 지금 그랩의 평가를 너무 좋게 볼 수는 없는 것도 있는데요. 이게 문제는 뭐냐면 그랩만 있는 게 아니라 동남아 최대 기업 C도 있고 고젝도 있어요. 이 동남아시아에서 붙어야 될 강자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C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은 뉴욕의 ADR로 상장되어 있는데요. 동남아 최대 기업입니다.
이 쇼피라는 자회사가 있어요. 이커머스. 그리고 가레나라는 게임 회사, C머니라는 결제 이렇게 있는데 그 외에도 더 있습니다. 게임 쪽만 흑자고 나머지 쪽은 지금 굉장한 적자를 통해서 시장을 장악하려고 가고 있어요. 어디서 뭔가 본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그냥 동남아의 쿠팡 같은 포지션이라 보면 돼요. 동남아의 쿠팡이다. 이 동남아의 플랫폼에서 지금 최고 강자인 C인데, 이 C가 이제 조금 더 확장을 해보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제국을 꿈꾸고 있습니다. 마침 또 미국에 상장됐겠다. 자금도 충분히 수혈했겠다.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해서 한 게 뭐냐면, 식음료 배달을 시작했고, 여기에 이제 핀테크, 이제 머니까지 들어갈 겁니다. 지금 구입을 하게 되면은 배송을 무료 배송해주고 있어요. 로켓 배송? 뻔하죠. 뭔지 알겠죠? 그리고 이제 뭐 행사에 따라 다른데, 30% 캐시백까지 해주는 이벤트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럼 뭐예요? 죽자는 얘기죠. 그냥 다 죽자. 한번, 일단 내가 다 고객을 먹을 테니까 너희들은 이 업에 들어오지 마. 라고 하면서 지금 장벽을 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음식 배달이라는 점에서 그랩이랑 고젝과 경쟁을 하게 됐다라는 거고요. 인도네시아의 그랩이라 불리는 이 고젝도 옛날에는 인도네시아를 기반으로 시작했었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확장을 했어요.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결국 뭐예요? 그랩이 죽던가 고젝이 죽던가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되는 싸움이 된 거예요. 그러면 고젝은 어떤 것들을 하고 있느냐? 플랫폼으로 확장을 해버렸어요. 그랩이 하고 있는 거 거의 다 합니다. 음식 배달, 쇼핑, 사업, 핀테크, 운송, 물류 다 시작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랩 입장에서는 여간 껄끄러운 게 아닌겠죠. 어떻게 해결을 할까요? 그래가지고 그랩이 불렀어요. 고젝을 불러서 우리 합병하자. 그냥 너랑 나랑 싸우면 둘 다 죽고 야, 우리 합쳐서 C랑 싸워야지 우리 둘이 싸울 때가 아니다 라고 하면서 합병을 했는데 결국 결렬이 됩니다. 이제 왜 그러냐? 고젝이 이러죠. 그러면 지분 40% 딱 이러는 거죠. 이제 그랩 입장에서 이렇잖아요. 아니 우리가 훨씬 더 크고 너넨 작은데 무슨 40%냐 이거 아니다 라고 해서 그랩이 거절을 하면서 서로 결렬이 돼버려요. 어떻게 되느냐? 이제 각자 상장의 길로 갑니다. 어쨌든 자금은 충원해야 되니까요. C랑 싸우려면은 스폰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상장을 결정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고젝 같은 경우는 토코피디아랑 협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미국과 인도네시아에서 동시 상장을 생각하고 있고 400억 달러 정도를 예상해요. 그러니까 그랩이랑 가치를 거의 비슷하게 받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어요. 이 토코피디아에 투자한 사람이 누구냐면 정말 또 신기하죠. 손정입니다. 그랩을 팔았잖아요. 이번에 그랩 했으니까 좋아 이번에는 나는 토코피디아 하나 띄워서 고젝이나 띄워줘야 되겠다 라고 한다는 거죠. 결국은 이 고젝이 조금 더 힘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겠죠. 이로써 이제 어떻게 됐냐, C도 그렇고 그랩도 그렇고 고젝도 그렇고 자금을 다 충분히 확보했다. 이제는 그 모은 돈을 가지고 신나게 써서 싸우는 시기다 라는 거죠. 이제 최정점 분야가 어디냐면 핀테크인데, 이 핀테크를 향해서 나머지들은 적자를 충분히 감내하겠다라는 전쟁을 할 것 같습니다. 왜? 핀테크를 먹는 사람이 결국은 다 먹는 거죠. 그래서 이제 C가 살아남을 거냐, 그랩이 살아남을 거냐, 고젝이 살아남을 거냐, 이 관건이 있다. 그러면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저 중에서 하나 정도가 망할 때 투자를 들어가는 게 굉장히 영리한 전략일 수도 있을 거고요. 지금의 분위기 봐서는 아니다, 그냥 다 상승할 것 같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고젝이든 C든 그랩이든 마음에 드시는 거를 투자할 수도 있겠죠. 단순하게 그랩만 보고 그랩이 짱이지라고 하면 투자하면 안 되고, 실제로 지금 분위기가 어떻게 흘러가나까지 계산하셔서 여러분들이 저평가인지 고평가인지 성장성은 어떻게 되는지 경쟁사를 이길 수 있을지 없을지 이것까지 계산해서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